열정이 빛나는 행복보감, 글쓰기는 치유력이 있다. 이명란 까꿍 교수의 글쓰기 작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개관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람이 있다면 광주광역시 재난문자처럼 어르신들께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회원님들과 강사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식 문자를 위로받았으면 했는데 빛고울 타운 다양한 방들 톡톡 빛다방이 개설되어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명강사로 선정된 이명란 까꿍 교수 일정의 행복마당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5분 유튜브 시간에 맞게 콕콕 개요를 찍어서 15분씩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서전은 왜 써야 하는가? 두 번째, 자서전 쓰기 요약. 세 번째, 나의 걸어온 발자취로 나누었습니다. 글쓰기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을 검토하고 종합해서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에 빠져보십시오. 먼저 이명란 까꿍 교수의 눈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두 손을 합장합니다. 합장하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뜨거워질 때까지 손을 문지릅니다. 자, 문지르고 계시죠? 자, 따뜻해질 때 손을 눈에다 대고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 빙글빙글 돌려서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까꿍 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고 까꿍을 하면 서로 웃으면서 상대와 나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눈도 맑아지고 또 행복도 2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자서전은 왜 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살기도 힘든 요즘 뭔 놈이 글을 쓴다요, 할 일도 징이 없는 게비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인공시대에 접하면서 뉴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코로나로 5년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줌 교육으로 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 적응해 가는 것을 보면 과거는 잊혀지고 새판 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글쓰기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언택트하고 마음은 언택트로 소통하고 알기 쉬운 영어로 가치를 높이는 자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은 왜 써야 하는가? 자서전 쓰기는 자기 생명 존중을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에 두고 온 가족 일기장을 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삶은 즐거운 안단테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비밀이 있는 거죠. 6.25 때 가족들과 헤어져 북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자식을 생각하면서 일기장에 놓고 가신 아버지는 새 가족을 만나서 잊으려고 했지만 잊혀질 수 없는 애절한 사연을 일기장에 남겼더랍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가족들은 유고집을 만들어 아버지 산소에 바쳤다는 아주 진솔하고
일기 쓰듯 써가는 자서전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에 대한 생명 존중이 아닐까요? 네, 두 번째는요. 자서전은 자기 개발의 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전하자. 책 쓰기는 글쓰기와 다르다. 왜냐고요?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기억에 의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허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쓰다 보면 어릴 때 나쁘끄러운 비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살아가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거나 설령 살인을 했다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의 1급 비밀을 까발릴 수 없는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은 말해주지 말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을 글로 쓴다면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감정을 공감할 것입니다. 자서전은 실제적 진솔, 개연성을 설명하고 고통받고 어려웠던 위기, 순간과 어설프고 익숙한 나의 현실 같은 자서전의 글이 호감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 미술치료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지내다 보면 글을 쓰는 것보다 또 그림으로 소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림 속에서 동심이 살아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림 일기처럼 쓰다 보면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답니다. 세 번째, 자식 후손에 남겨줄 가문의 이야기다. 자서전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에 대한 100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의 창의적인 개발이 될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고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 고마움을 느끼겠지요. 자서전 쓰기를 위해서 젊어서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지적 재산이라면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모님의 일대기일 것입니다. 노트 한 권 아니면 자서전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꾸밈도 생기고 좋은 말만 남기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2번 산다고 하지요. 한 번은 점으로 살 수 있고 그 점을 이어서 선으로 산다고들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점을 이어가면서 선으로 연결하는 서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건을 묶어서 연결하다 보면 조상 선조들의 계보나 결혼 이야기, 아이들의 성장 과정, 직장에서 생활했던 느낌들을 슬슬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거리가 되겠죠. 네 번째, 거리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 이건 가치를 높이는 일이겠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겠지 했는데 장기화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초라함을 느껴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미용실을 찾아가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으니 파마를 해달라고 했더니 미용실 원장님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염색과 파마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20년은 젊어 보이는데요 라고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옷도 젊은 애들처럼 입어보고 젊은이들의 언어와 방탄소년단의 이름도 익히고 노래도 배워보고 자신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스스로 외모를 보면서 느꼈더랍니다. 글도 마찬가지로 글을 펴낸 사람은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남의 글만 읽었지 내 글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순이 넘도록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나를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 문법, 문장의 기초를 따지다 보니 고심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목차를 만들고 배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잘 연결된 스토리에 호감이 갈 것입니다. 빽빽한 글보다는 영상이 어우러진 부담 없는 사진 자서전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글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 소중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세파에 흔들리고 뿌리가 앙상하게 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나를 되돌아보는 삶은 위대한 인생의 나의 책 한 권을 남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5번째, 자서전 비용, 출판비, 가족 문집으로 USB에 담아보아라. 코로나 이후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세계를 살 것입니다. 출판비가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 거금을 투자하지만 독자들은 보통 사람의 글은 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내 몸이 아닐진데 글을 읽겠습니까? 자서전을 책으로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트에 짤막한 메모, 편지글처럼 다이어리에 일상을 기록해 두시고 초안을 남겨 놓으시면 잡문이 모아져서 추억이 쌓여질 것입니다. 문장 걱정 없이 영상 포토북 사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 나도 이렇게 자서전을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책장을 열어보면 앨범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앨범들을 어디다 둘지 처치곤란인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부터서도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카메라 디카에다 담아서 나만의 개성 있는 자서전을 만들어 보면 경비도 절약되고 나 스스로 편집하고 머릿말과 맺은말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부담 없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영상 자서전 가족 문집이 탄생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